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상속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전북 고창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어머니 재산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그 산소에 이제 이게 이제 모셔드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계속 이제 재산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형이 동생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쳤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형제끼리 흉기를 휘둘러서 동생이 죽을 뻔한 이런 사건인데, 아무튼 요 때린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화가 나서 그랬다. 재산 문제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례식이 끝나고 이 형제들이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고요. 자, 그래서 싸우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비일비재한 것이 이제 부의금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지인들이 와서 이제 얼마씩 이제 돈을 내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근데 그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결혼 때 부조금하고 좀 다른 게, 결혼 때는 돈이 들어오면 식비라든가 뭐 이런 행사비가 많이 나가서 돈이 별로 안 남거든요. 사실은 이제 행사비가 되는데, 이 부의금의 경우에는 사실 돈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 사실은 그 여러분들도 장례식 가서 아시겠죠. 장례식 가면은 육개장 한 그릇 주잖아요. 육개장 한 그릇에 뭐 주고, 아니면은 바빠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행사비가 차이가 커요. 근데 이제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의 뭐 이제 병원 빌리는 돈도 있을 거고, 식사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입관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의도 사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부의금을 내는데, 부의금이 남아요. 어느 경우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이제 부모님 때문에 참았던 이런 형제 간의 갈등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부모님한테 안 모셨네, 뭐 너는 돈을 많이 가져오면서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서 형제들 간에 싸움을 하게 되는, 그래서 부의금 문제하고 이제 재산 분할 문제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가장 그 큰 이유인 이 부의금. 그럼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느냐,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긴 한데요. 그 부의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적 성격이,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는 뭐냐면, 장례 비용을 충당하고, 그러니까 장례 비용 하라고 주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장례 비용을 충당하고,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귀속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각자의 상속분에 맞춰서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판례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자, 장례비를 충당하고 남은 거는 남은 상속인의 지분대로 귀속한다라는 게, 그런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판례가 또 있냐면, 일단은 이게 부의할 때 내가 그 큰아들 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 아들 보고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셋째 딸의 사이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주는 사람이 누굴 향해 주는 건지, 왜냐면 부의금 자체가 증여인데 증여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돌아가신 분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전체 가족 공동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내가 큰아들 보고 준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판결에서는 장례비를, 돈이 만약 1,000만 원 모였으면 장례비가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쓰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귀속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준다라고 표시가 돼 있다면, 큰아들,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그 돈이니까 계산하다 보면 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분에 따라 귀속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판결이 맞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특정돼 있지 않다면 공동상속인 지분에 따라서 가는 게 맞고요. 특정돼 있다면 특정된 거 지분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금액이 뭐 앞에서 1,000만 원 얘기도 했지만 1억, 2억 되는 경우도 꽤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만약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이제 자제 상속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 보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550만 원, 100만 원. 뭐 뇌물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돈들이 오다 보니까 이 금액이 1억, 2억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고요. 그렇다면 주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만약 줄 때 어떤 손님 누구 손님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큰아들 손님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나누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모여지면 우선적으로 장례비에 쓸 돈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서 돈의 그 귀속분을 지분으로 해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그런 게 없으면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상속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툼의 기준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제 상속 분쟁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그것도 이제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만약 정리를 못 하신다면 그때는 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당장 이 돈을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돈을 찾으려고 한다면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는데 상속인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그 부동산을 나누는 것은 그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은행에 있는 통장은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아무도 못 찾으면 그 돈이 그냥 계속 은행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장례식장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서 일단 돈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도장을 받아서 일단은 은행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 지분대로 다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찾아서 지분대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헤어지기 전에 이 통장에 대한 돈을 찾는 이런 그 가족 간의 동의서 요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의금 문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정해졌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남이 봤을 때 장례식 끝나고 형제가 싸우는 거는 그 꼴은 정말 보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라고 제가 오늘 방송을 해드린 거거든요. 자, 오늘 방송이 유익하시길 바라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